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안녕하십니까. 9월 9일입니다. 네, 9월 9일 6번째 시간인데 저번에 못 마친 그 인간지능 향상과 뉴로 피드백 세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정말 뭐 요즘 동영상이나 뭐 유튜브 보니까 뭐 이렇게 뇌에 대해서 많은 강의들이 있고 뇌 과학에 관련된 강의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실생활에서 인간 지능을 올리는 프로그램을 갖고 설명하는 그런 내용들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파나톡스 프로그램 중에서 그 코고 트레인 프로그램, 네, 그리고 주의력, 그다음에 기억력, 네, 시간이 더 되면 뭐 열압 능력이나 공간 인지 능력 거기까지 가고요. 더 시간이 되면 뭐 영어 프로그램까지 가고 더 되면 이 훈련을 하신 네, 후기자의 사례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여러분들 요 파나토스 비즈 라이브를 시작하게 된 이유가 사업을 잘 하기 위해서 시작을 한 겁니다. 네, 뭐 전문적인 지식이나 어떤 내용들은 여러분들께서 서점이나 유튜브에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 파나톡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좀 알고 계셔야 할 거, 네, 기본적으로 알고 들어갈 거가 뭐 있을까 했을 때 좀 많은 시간을 줌으로 만나면서 이런 내용들은 고객분들이나 아니면은 다른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알려줬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들을 예, 줌으로 소개하고 싶어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비즈니스 상황에서 사업자분들이 알아야 할 점에서 1, 2, 3, 4, 5에서 14번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네, 주로 이제 이런 문제들이 생기더라고요. 사업을 하면서 뉴로 피드백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뭐 뉴로 피드백뿐만 아니라 뇌에 대해서 교육이 거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뇌에 대해서 얘기하고 뇌파에 대해서 얘기하고 뉴로 피드백 얘기하면 뉴로 피드백이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처음 듣는 단어라. 네, 이런 말씀이 많고요. 뇌파 하면은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겁니까? 병원에서 하는 건가요? 굳이 뭐 뇌파까지 이런, 그러니까 주로 우리 뇌 입장에서 보면은 머릿속에 일반 대중분들의 머릿속에 이 뇌파나 뉴로 피드백에 대한 인지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예, 그러면서 뭐 물론 사업자분들도 이제 처음 알아가시는 분들도 많으셔서 저도 그랬고요. 서로가 어떤 뉴로 피드백 장치를 보고 저희 회사 것도 있고 다른 회사 것도 있는데 야 비슷한 거 아니야 하면 별로 이렇게 대응을 하지 못하고 어떤 설명을 하지 못하고 또 솔직히 현실에서 필드에서 사업을 하다 보면 누가 목소리가 크냐, 누가 논리적으로 세게 얘기하냐, 또 수당이 얼마큼 있냐, 뭐 이런 내용들이 많은데 그래도 저희 그 파나톡스 사업하시는 분들은 한 14가지 정도는 꼭 알고 계셔야 했다 해서 한번 글을 써봤습니다. 첫 번째, 개발자분이 누구냐 해서 박병훈 박사 해서 영국 마르키즈 후엔후라는 세계 인명사전, 세계 3대 인명사전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 이제 영국 사전이 인명사전이 있는데 2016년에 등재가 됐어요. 그래서 세계 3대 인명사전도 좀 알아보시고요. 박병훈 박사님 양력도 알아보시고요. 박병훈 박사님 양력 중에 이제 불교 대학원 대학교가 있는데 교인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박병훈 박사님이 불교 쪽 아니냐 하시는데 예, 무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한번 박병훈 박사님 모시고 네, 한번 네, 질문 받으면서 인생 어떻게 사셨나 이런 얘기하는 시간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두 번째, 임상 데이터가 몇 건이냐 했을 때 한 120, 30만 건에서 50만 건까지 있지 않을까 예, 예상을 합니다. 현재 150만 건의 빅데이터는요. 2019년 하버드 대학에서 100만 건 모으기를 시작한 네,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저희가 20년 동안 150만 건 정도의 빅데이터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뇌파는 이런 뇌파의 우울증이구나. 이 뇌파는 뭐 뇌졸중이구나. 이런 걸 정확히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분을 훈련시켰을 때 어떻게 변하겠구나. 이런 사들이 다 모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 데이터가 몇 건이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요즘 스타트업으로 시작하시는 분들, 예, 뇌과학 업체에서 뇌파 측정 장치를 만들어서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빅데이터가 없잖아요. 예, 큰 문제인데 빅데이터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세 번째, 임상 논문이 몇 편이냐. 제가 가진 것만 해도 한 200여 편이 됩니다. 그 다음에 논문 중에서 하나 나온 게 뭐냐면 2017년도까지 대한민국 석박사 논문 중에 55.7%가 뉴로하모니를 사용해서 논문을 냈다. 이런 논문도 나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뭐 이 제품 비슷한 거 아니야 했을 때 정확히 물어보세요. 데이터가 몇 건이고 임상 논문이 너네 몇 편 있니 하면 없을 겁니다. 거의. 4번 뇌파 조절 기법이 어떤 거 쓰니 했을 때 저희 4가지 최적화 기법, 임계값 조절 기법, 극대화 기법, AI 에러율 최소화 기법 이거 머릿속에 알고 계시고요. 나중에 최적화 기법이나 이런 4가지 기법에 대해서는 저번 시간에도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좀 더 박사님을 모시고 정확하게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번째, 신경망 발달 훈련 방식은 무엇인가? 5번째, 기능성 뉴로피드백 기술로 작업 기반 뇌 부위별 훈련이고요. 뉴로피드백과 이미지 테라피 기술을 적용한 훈련 방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다음 6번째, 게임 방식은 어떤 방식인가 했을 때 신경 회로를 조절하는 작업 기반 게임을 하고 있고요. 5번과 6번은 거의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7번,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몇 개냐 했을 때 여러분이 한번 숫자를 한번 세보세요. 호흡 훈련, 인지 훈련, 속도, 영어, 호르몬, 이미지 테라피 이런 훈련 프로그램은 저희밖에 없고요. 앞으로 저희가 만들 태권도 프로그램이나 해외 다국어 프로그램이나 이런 내용들은 다른 프로그램, 다른 타사에는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8번, 현재 센터 지사수, 해외 센터, 해외 논문수에서 해외 7개국 나가 있고요. 현지 센터 130개, 지사 한 40여 개 넘었고요. 논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구글 논문에 해외 논문에 뉴로하모니 영어로 치면은 해외에서 뉴로하모니를 사용해서 임상 논문을 발표한 논문들이 쭉 뜹니다. SCI급 논문도 뜨고요. 필요하신 분은 저한테 이메일로 보내드릴 수 있으니까 이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됩니다. 의료계 현황, 이제 식약처 인정 이것도 물어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인증이 끝났고 아마 예상은 이제 9월 추석 끝나고 식약처 인증서가 나올 거라 예상하고 있고요. 그 전에 벌써 이번 주 일요일부터는 의사분들 모시고 의료기 설명을 합니다. 네. 10번 신뢰성. 미국에서 최초로 뇌파 측정기를 만든 회사가 이제 그라스라는 회사인데 이 그라스 회사가 미국에서 의료기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회사입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대덕연구단지에 있죠. 이 연구단지에서 저희 누로화물이랑 비교했을 때 91.6%가 똑같다는 연구 결과표가 있고요. 11번 신경인지검사 프로그램이 딴 데는 없고요. 저희만 또 갖고 있고요. 12번 AI 인공지능 기술 세계 최초로 9월 달부터 저희 뉴로헬스 프로그램 블루투스를 이용해서 뉴로헬스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는 분들부터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다 들어갔고요. 브린트하고 뉴로하모니 S 그 다음에 현재 기존 제품을 쓰시고 있는 분들에게도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이 인공지능 기술이 들어간 프로그램을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육청, 대학, 유치원, 학교, 병원에서 유치원에 한 1000군데, 학교 한 600군데, 학원, 병원에서 한 200군데 쓰일 것 같고요. 병원에서는 이제 의료기가 나오면 더 많은 곳에서 쓰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뇌과학의 미래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목표 삼는 게 이제 BMI 기술이에요. BCI라 얘기도 하고 BMI라고 얘기하는데 BCI는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고요. BMI는 브레인 머신 인터페이스 이 국제과제를 서울대 카이스트 한양대와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최고의 뇌과학 프로젝트라고 하는 그 프로젝트를 서울대 카이스트 한양대와 할 정도의 회사다. 그래서 요 14가지 점점 많아지겠죠. 이런 내용들을 뭐 이렇게 비슷한데 어떤 게 다르냐 하면 그냥 먼저 물어보세요. 네. 뇌파 조절기법 니네 어떤 거 쓰고 있니? 게임 방식은 어떤 방식이야? 신뢰성, 해외 의료기하고는 몇 % 같니? 네, 인공지능 들어가 있니? 물어보셔서 공부 좀 더 하고 와라. 네. 그렇게 여러분들이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영재 천재를 만들어보자 해서 아까 영상도 보내드렸는데 일단 IQ를 높이고 싶은 방법이 있다. 두뇌 훈련법이 실제로 존재하냐 했을 때 세계 4위 IQ 높으신 분이 엠백 트레이닝을 얘기합니다. 예, 엠백 트레이닝은 저희 코그 트레이닝, 코그 트레이닝 요 프로그램 중에서 왼쪽에 보시면은 요 엠백 1, 2단계가 있고 여기 D2가 있는데 요 엠백을 얘기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먼저 요 코어 트레이닝 들어가게 되면은 요 D1, D2, 요 주의력이라고 그래요. D1, D2는 주의력 프로그램이고 엠백은 기억력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먼저 주의력을 먼저 하게 됩니다. 네, 주의력 D1, D2를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 엠백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D2 훈련. D2가 뭐냐면 영어로 D고요. 점이 2개가 있죠. 예, 점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D2 훈련이라고 합니다. 학습의 첫 번째 단계가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첫 번째 단계가 주의력입니다, 여러분. 어텐션이라고 하는데 주의력하고 집중력 차이를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주의가 선택하는 능력이고요. 집중이 몰입하는 능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걸 선택할 건지 이게 옳은지 이게 그른지 이게 중요한지 그 선택하는 능력을 주의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주의력이 되지 않으면 주의력에서 실패하게 되면 잘못된 정보를 딱 잡아서 몰입을 하게 되면은 전혀 쓸데없는 것을 하게 되는 거가 있죠. 인생도 마찬가지죠. 예,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택의 연속이고 선택을 하면 몰입을 하게 되고 집중하게 되죠. 저희 사업도 여러분들이 파나톡스를 딱 선택하게 되면 예, 그 다음에 이제 몰입을 하겠죠. 선택이 중요한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코그 트레이닝을 하는 이유는 공부 잘하려고 하는 거죠. IQ도 올리고 했을 때 가장 첫 번째 단계가 주의력이다. 그래서 주의력에는 상행, 하행, 상행 주의적 선택, 하행 자발적 주의 상태가 있는데 뇌 정보 처리 과정을 보겠습니다. 뇌 정보 처리 과정 보면은 첫 번째 단계가 상행 주의적 선택이에요. 그래서 상행 주의적 선택이라는 게 뭐냐면은 시각, 청각, 촉각들이 이제 뇌 머릿속에 들어오겠죠. 그랬을 때 관심 있는 정보 하나만 선택하는 겁니다. 2개, 3개, 4개 선택하지 못해요. 뇌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하나만 선택하는데 이 선택하는 능력이 되지 않는 친구들이 ADD나 ADHD 이런 친구들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머릿속에 들어오기가 어려워요. 두 번째, 뇌 속에 일단 들어왔습니다. 하나 선택했어요. 그러면 하행 자발적 주의력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내가 필요한지 안 한지가 선택이 됩니다. 필요 없으면 버려버리고요. 필요하면 기존의 배경 지식하고 연결시키는 거죠. 근데 배경 지식이 없으면 또 긴가민가 합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게 사람들 머릿속에 뉴로피드백이 있나? 그죠? 상행주의적 선택에서 뉴로피드백 뇌파를 딱 머릿속에 들어왔는데 머릿속에 들어와서 야 우리 뉴로피드백 하는데 기존의
우리 고객들 머릿속에는 하행 자발적 주의력 상태에서 뉴로 피드백이나 뇌파가 거의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사업이 힘든 게 뭐냐? 사람들이 뉴로 피드백을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사업자분들이 이거 해보니까 키가 크더라. 아이를 낳다더라. 뭐 치매가 좋아졌더라 하니까 그런 것도 인식이 되는 거죠. 사람들한테 하행 자발적 주의 상태에서 그거는 기존의 배경 지식이랑 딱 연결돼서 나 뉴로 피드백은 모르는데 뭐 치매가 좋아져? 뭐 애도 나? 키도 커? IQ가 높아져 하면서 나오는 반응이 만병통치다. 세상에 그런 게 어딨냐. 네, 이런 반응인데 그 반응이 나오는 이유가 하행 자발적 주의 상태에서 뉴로 피드백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객은 몰라도 저희 사업을 하시려는 분들에게 정확하게 뉴로 피드백 원리, 뉴로 피드백 역사 읽으시면서 그 어떻게 뉴로 피드백이 알려지고 원리를 발견해서 어떻게 실험해서 성공했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네, 그 시간도 한번 제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주의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떤 걸 선택을 잘 해야만 이게 중요한지 이게 잘못된 정보인지를 잘 알아서 선택해야만 내 인생이 편하고 공부도 편해지죠. 근데 잘못된 선택을 해서 거기에 몰입하게 되면 시간 낭비에 패가망신까지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의력을 키우는 훈련이 D2 훈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의력 선택하는 능력인데 주의력 종류가 한 5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말씀드릴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한번 하는 김에 하자 해서 제가 적어놨습니다. 지속적 주의력. 일정 시간 동안 주의력을 연속적 활동에 집중하는 것. 집중이죠, 거의. 대뇌에서 학습과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와 신경만 연결이 잘 되어야 요 지속적으로 주의력 상태를 유지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재미있는 영화를 볼 때 1초라도 아까워서 화장실 찾는 거 아주 지속적으로 주의 상태를 계속 지속하는 거죠. 선택적 주의력. 주의를 기울이고 싶어하는 것. 뇌가 지시하는 방향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아까 상행 주의력 선택이나 하행 자발적 주의력 선택도 요 선택적 주의력에 속합니다. 여러 작은 요소 중에서 정확하게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주변에 관련 없는 자극은 배제하는 능력.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 집에서 공부하게 되면 거실에서 TV 소리도 나고 어머님 요리하는 소리도 나는데 요 선택적 주의력으로 쫙 공부하게 되면 그 공부할 때는 그 책 내용만 들어오지 않습니까? TV 소리도 안 들리고 음식하는 소리도 안 들리고요. 요 선택적 주의력이 있고요. 그 다음 3번째가 전환적 주의력입니다. 수행하던 과제를 바꾸면서 주의력을 빠르게 옮겨야 하는 경우. 책을 읽고 또 바뀌죠. 전환이 됩니다. 토론에 참가해서 또 발표를 하고 또 상황이 바뀌면서 경청 후에 결론을 레포트를 또 발표하는 요 전환적 주의력이 있고요. 4번째가 배분적 주의력에서 동시에 여러 가지를 진행하면서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 머릿속에 넣으면서 필기까지 하는 거. 이런 아이들 안 되는 아이들이 있죠. 필기를 끝내지 않고 강사들이나 선생님들은 아이들이 글 쓸 때 그런 거 기다리지 않고 그냥 쭉쭉 진도 나가는 경우 있죠. 그때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 이 아이는 배분적 주의력이 좀 부족하구나 이걸 느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관찰적 주의력에서 정해진 시간 안에 한 사람이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대상수를 가리키는 거에서 이 상황 전체를 관찰할 수 있는 그 주의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 보면은 딱 시험지를 딱 보자마자 50분이다 하면은 전체적으로 문제가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쭉 보잖아요. 난이도가 어렵다. 그럼 내가 어떤 문제를 보니까 이건 내가 알고 있는 거고 어떤 문제는 어려워요. 그러면 일단 아는 문제부터 먼저 풀자. 이렇게 관찰해서 선택을 하는 능력이죠. 이런 주의력 훈련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D2 훈련에서 쓰이는 것은 오른쪽에 보시면 뇌파 훈련은 뇌파 조절 기법이
극대화 조절 기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D2 훈련할 때 요 5가지 주의력이 좋아진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고요. 뇌파 조절 기법으로는 극대화 뇌파 조절 기법이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럼 극대화 뇌파 조절 기법이 뭐냐면 어떤 인지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뇌파 형태가 다르죠. 네. 이쪽 보시면은 이제 주의력 상태인데 왼쪽에 있는 뇌가 주의를 기울일 때 이렇게 뇌 부분이 녹색 부분이 활성화된 부분이고요. 오른쪽 부분은 멍 때릴 때 뇌 활성화된 부분인데 두 군데밖에 활성화되지 않고 좀 많이 활성화되죠. 그래서 이렇게 활성화됐을 때의 뇌파 상태를 따라가는 겁니다. 조절하는 거죠. 최고의 주의력 상태가 이런 뇌파 상태이기 때문에 그 상태를 자기 뇌파랑 끌어올리면서 자기 뇌파를 극대화시켜서 그 최고의 주의력 상태로 끌어올리는 조절 기법이 극대화 조절 기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읽어볼게요. 어떤 인지 활동을 하냐에 따라서 뇌파 형태가 다르고요. 목표한 뇌파 상태에 맞추어 가면서 찾아가면서 뇌파를 실시간으로 조절하는 거고요. 현재 뇌파 상태를 알고 뇌가 어떤 프로그램으로 작동을 해야 하는지 프로그램 특성과 개인 뇌의 패턴에 맞추어서 실시간으로 뇌파를 조절하고 최고의 인지 능력 상태 D2면은 최고의 주의력 상태로 뇌파를 조절하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브레인 헬스, 브레인 플레이에서 하는 것은 뇌의 균형을 맞춰주는 거고요. 포고 트레인부터는 뇌 기능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소비자분들, 고객분들한테 얘기할 때는 요 극대화 뇌파 조절 기법이다. 이거를 머릿속에 넣어줘서 정말 대단한 제품이구나. 대단한 프로그램이라 이거를 알려주셔야 돼요. 왼쪽에 이제 주의를 살펴보라 해서 선지국밥을 드시는 분들은 선지국밥 드시는 분들 관전해 보면 배가 나왔다. 이걸 제가 왜 썼냐면요. 주의력이 5개잖아요. 그래서 선지, 관전, 배에서 암기하려고 쓰는 겁니다. 선지, 선이 뭡니까? 그리고 선이 선택적 주의력, 지는 지속적 주의력, 선지. 그 다음에 이제 관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관은 관찰적 주의력, 전은 전환적 주의력. 선지국밥 드시는 분들을 관전했더니 배가 나왔다 해서 배분적 주의력. 그래서 5개를 암기하시도록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선지, 관전, 배. 네. 그래서 D2에 들어가게 되면 첫 번째 주의력 방향 선택형 D2 훈련입니다. D2. D하고 점이 2개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D하고 점이 2개가 있습니다. 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이 D2가 맞을 때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살이 가리키는 방향이 D와 점 2개가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또 화면이 바뀌는 시간이 1초로 할 수 있고 2초도 할 수 있고 3초로 할 수 있습니다. 네, 총 50문제고요. 주의 산만한 아이들에게 좋고요. 이거를 쭉 하게 되면 지속적 주의력이 좋아집니다. 뇌에 힘이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네. 실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네,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해보십시오. 네. 어떻게 하는 거냐고요? 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이 이렇게 가리키는 방향이 D, 점이 2개가 있냐, 맞으면 눌러서 체크를 해주는 겁니다. 네, 맞죠? 맞죠? 아니죠? 네. 네. 맞죠? 맞죠? 예, D2. 이거 아니죠, Q. 맞죠? 네.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네. 하실 수 있겠죠? 그 다음, 2번째 단계가, 아까는 이제 방향 선택이고요. 2번째는 분산 선택형이라고 합니다. 예, 주의 집중력 2단계죠.
이 프로그램은 요 왼쪽에 보면 어떤 모양이 하나 나옵니다. 요 모양을 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있고요.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줄이죠. 그래서 6 곱하기 6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 6 곱하기 6 안에 있는 모양하고 요 모양하고 똑같은 걸 찾는 겁니다, 여러분. 예, 이해되시죠? 요 모양하고 여기에 나온 모양하고 똑같은 걸 빨리 찾는 거예요. 해보겠습니다. 네, 하나만 나올 수도 있고, 예, 2개, 3개가 나올 수 있습니다. 네, 휴하고 점 2개 있는 거. 네, 여러분 하고 계시죠? 네,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주의력 D2 훈련이 이제 하나는 방향 선택형이고요. 두 번째는 분산 선택형입니다. 그래서 분산 선택형에는 이제 4가지가 있어요. 예, 왼쪽에 보시면은 하나, 둘, 셋, 넷 밑에 하나, 둘, 셋, 넷에서 4 곱하기 4. 요 단계를 50문제 합니다. 그래서 50문제를 다 하게 되면 이제 6 곱하기 6으로 가게 되고요. 예, 6줄, 6줄, 50문제 진행하게 되고요. 다음에는 예, 8 곱하기 8, 네, 8줄, 8줄에서 요 같은 모양을 찾게 되는 거고요. 이게 잘 되면 예, 10 곱하기 10으로 가서 50문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5개 주의력이 좋아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거의 한 요 8단계까지 가게 되면 8단계까지 가게 되니 8 곱하기 8까지 가게 되면 저희 3단계에 있는 속도 프로그램으로 포토 속도, 포토 메모리 속도로 진입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8단계나 거의 10단계까지 가면 이미 한눈에 책의 내용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책을 읽는 속도가 2배나 3배 정도 그냥 빨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D2 훈련 방법과 효과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브레인 헬스, 브레인 플레이, 저희 기존에 이제 89만 원 상품하고 149만 원 상품에 있는 브레인 헬스나 브레인 플레이에 단조롭고 일찍 실증 나는 아이에게 최고의 프로그램입니다. 왜냐하면 계속 바뀌고요. 예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브레인 헬스나 브레인 플레이로 아이들이 이제 너무 지루하다. 그리고 새로운 게 없을까? 우리 아이는 브레인 헬스를 1년 했는데 또 계속 활쏘기하고 계속 행성을 이제 9개 다 맞추고 1년 정도 하시는 분들을 며칠 전에 만났는데 안타깝죠. 예, 이런 분들은 코그 트레이로 업그레이드해서 아이의 인지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최고로 만드는 훈련 프로그램으로 업그레이드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사업하시는 분들은 뉴로헬스를 판매하시거나 저희 브린트를 판매하셔도 수당이 비슷한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브린트를 판매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업적으로 보시는 것도 좋겠지만 뉴로헬스를 지금 쓰고 계신 분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리고 우리 사업의 목표가, 우리 사업의 가치가 두뇌 강국 대한민국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어르신들이나 젊은 사람들, 뭐 50대, 60대 이런 장년분들에게는 브레인 플레이면 뭐 될 수도 있겠지만, 뉴로헬스 정도면 될 수 있겠지만, 우리 자라나는 6살, 7살, 8살, 9살, 10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은 무조건 브린트를 해야 합니다. 그냥 뉴로헬스 판매했다고 해서 아유 이제 끝 하지 마시고요. 뭐 돈 벌어야 중요하지만 그 돈 버는 일도 아주 열심히 하시고요. 요 브린트로 꼭 업그레이드하는, 네, 그런 상담을 해주시고 업그레이드 하셔서, 예, 정말 효과를 내서 정말 파나톡스 때문에 우리 아이가 변했다, 우리 아이가 달라졌다, 이렇게 되면 더 사업이 잘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다음 50문제, 예, 문제 없는 아이들은 우리가 이제 1초, 2초, 3초 간격을 둬요. 예, 2초부터 하시고요. 문제 있는 아이들은 이게 변하는 게 3초 정도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예, 주의 산만한 아이들이 완전히 달라지고요. 기술적 주의력이 좋아지고요. 예, 아이들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냐면 선생님 말씀이 쏙쏙 들어온다고 하세요. 그 다음에 아예 암기가 되어버린다고 합니다. 그 다음 공부 효율이 올라가죠. 당연히 내가 어떤 중요한 정보만 딱딱 체크할 수 있고 뽑아올 수 있고 지속적으로 주의력이 주어진다면 효율이 올라가죠. 필요 있는 것만 딱딱 하게 됩니다. 운동선수 경우에 결정적 골 결정력, 슛, 패스 하는 거 다 배분적 주의력이나 관찰적 주의력, 선택적 주의력, 전환적 주의력들이 다 필요한, 예, 이런 선수들입니다. 이런 선수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 D2 훈련입니다. 그 다음 분산 선택적 훈련 시 아까 4 곱하기 4, 6 곱하기 6, 8 곱하기 8, 10 곱하기 10 했을 때 한눈에 책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읽기 능력이 속도, 특별한 기술 없이도 2배, 3배 빨라지게 됩니다. 그 다음 8단계, 예, 8 곱하기 8, 예, 300문제 맞히면 뇌파, 포토 메모리 속도 프로그램 진행이 가능하고요. 여러분들이 꼭 요 D2 훈련할 때는 뇌파 조절 기법을 머릿속에 꼭, 예, 암기하시고, 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학습 두 번째 단계는 신경 회로가 만들어지는 단계인데요. 머릿속에 들어갔습니다. 예, 선택을 해서 머릿속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기억을 만들어야 돼요. 기억을 만드는 게 반복입니다, 여러분. 반복. 여러분 머릿속에 우리 고객분들한테 뉴로피드백 한 번 얘기했는데 그 사람들의 배경 지식에 뉴로피드백이 없기 때문에 아유 몰라, 뭐 어려운 얘기인데 만병통치가 되나 봐. 이 상태에서 끝나면 안 되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반복적으로 뉴로피드백, 뇌파, 뇌 건강, 예, 이런 얘기를 계속 3번, 4번, 5번 알려줘야 뭐가 됩니까? 기억이 공고화가 되는 겁니다. 그럼 기억 공고화가 뭐냐? 신경망이 연결되는 겁니다. 신경망이 연결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학습이든 사업이든 결국은 똑같습니다. 예. 반복하는 거고요. 반복해서 뭐 하는 겁니까? 설득하는 겁니다, 여러분. 반복해서 기억이 공고화 된다는 게 뭐다? 신경망이 변하다. 예. 신경망이 공고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기억이 공고화되면 뇌가 편합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냐? 제일 처음에 우리가 우리 브레인헬스 훈련할 때 이거 뇌이완 한 다음에 기억력, 아니, 집중력 한 다음에 기억력 할 때 막 가슴이 떨리고 이게 잘 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그랬는데 나중에는 다 알면 너무 편하고 쉽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머리가 미련하면 손발이 힘들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반복이 중요합니다. 반복.
사업도 뭡니까? 반복하고 교육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단계가 이제 뭐냐면 인출하고 실행하는 능력입니다. 문제를 많이 풀어야 돼요. 학생들 첫 번째 1단계가 선택을 잘하고요. 두 번째가 기억을 잘 만들기 위해서 반복하고요. 세 번째는 문제를 풀어보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끌어내는 거죠.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업도 문제풀이가 뭐냐? 실제 여러분들이 뇌파를 찍고 설명, 상담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많이 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뇌훈련도 많이 해보셔야 돼요. 예. 그래야 사람들에게 다 설명할 수 있고 자신감도 생기고 행동으로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왼쪽에 보시면 우리가 들을 때, 네, 왼쪽 들을 때 이쪽 양옆에 측두엽, 소리 부분이 측두엽에 있거든요. 측두엽이 활성화되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싱잉 워드라고 할 때, 들을 때, 아니 볼 때는 뇌 뒷부분 후두엽이 발달이 됩니다. 네. 말할 때나 뭐 생각할 때 요 다 뇌 이렇게 활성화되는 부분이 다르죠.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이때는 이렇게 발달시키고 이때는 이렇게 발달시킬 것인가? 아니, 효율적인 방법이 있을까? 전체적으로 뇌를 활성화시키는 방법, 그게 바로 뉴로 피드백입니다, 여러분. 네. 결론은 뭡니까? 뉴로 피드백이죠. 예. 그래서 학습 능력을 결정짓는 거. 그 다음에 인지 능력을 극대화하는 게 어디에 달려있다? 신경망에 달려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NPEC 프로그램인데요. 시간이 8시 38분입니다. 8시 30분인데 요 NPEC 트레이닝은 여러분과 같이 네, 요 훈련을 한번 해보려고 제가 다 만들어 놨습니다. 시간상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 화요일 날 요 NPEC 프로그램하고 나머지 코고 트레이닝 프로그램하고 실제 훈련하신 분의 사례를 같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이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은 제 연락처가 010-4674-7496이고요. 오늘 한 자료 필요하신 분은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리고요. 요 코고 프로그램, 오늘 D2 훈련 프로그램이 아까 제가 설명해 드렸잖아요. 요 데모 버전이 있습니다. 요 데모 버전 필요하신 분은 이메일로 제가 보내드릴게요. 데모 버전이에요. 그래서 맛보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업하실 때 코고 트레이닝을 설명할 때 이 프로그램을 다운 받으셔서 노트북에 설치하시고 D2 프로그램, NPEC 프로그램을 고객분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데모 버전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주 화요일 날 마지막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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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법인장님.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